원래 강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올해 5월부터 시행해온 원래 강좌가 어느덧 마지막 강좌가 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사항은 2016년 1월, 2월에는 저희가 휴식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강좌에 앞서 201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기 위해서 작은 송년회를 좀 마련해 보았습니다. 공연과 케이크 촛불 점화식을 준비했고요. 먼저 오카리나 연주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는 광명아이 소속 조합원님들께서 준비해 주셨고, 연주곡은 다람쥐와 연말 크리스 분위기를 좀 고조시키고자 캐롤 메들리를 좀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12월 원래 강좌를 활짝 열어주실 바람꽃 분들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다 같이 앉아주세요.
오카리나라는 아시는 처음 접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한국어 열심히 배워볼까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 그 K 점화식을 좀 같이 하려고 했는데요. 그 앵콜성에 맞춰서 좀 같이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행사에 같이 저희가 조합원님들 아니면 생산자분들 혹시 오셨으면 같이 나오셔서 뒤에서 박수 쳐주시면 좋겠고요. 노래가 끝나면 점화를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생산자분이나 조합원님 혹시 앞으로 나오실 분 있으시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자리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고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견문을 위해서 끝나시거든. 악기가 소중하니까 일부러 다 악기 구경하고 있고 그렇게 큰 저음곡간이나 흔치 않으니까 네네. 네개 다 처음 봤을 겁니다. 한번 앞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두레생협 연합회 임직원들도 다 좋습니다. 일단 앞으로 나오셔서 한번 음악 같이 하고 같이 촛불 끄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아, 애기들 좋을 것 같아요. 어디 들어가야 돼? 아니,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으로 옆으로 오시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카리나 연주를 해주신 같이 이제 촛불 점화를 들어와주세요. 사진 찍겠습니다.
애기가 네, 여기 같이 축하해 주십시오. 하나, 둘, 하나, 둘, 셋.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연주해주신 관광국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73년에 내가 기업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73년에 기업을 접은 겁니다. 재산 주인들한테 돌려주고 저는 53년에 이미 학교를 못 가면서 연탄공장에 일을 했습니다. 내 집이죠. 사실은 남의 집이 아니고 형이 7월 20일 날 자살하기 전에도 이미 연탄공장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름이니까 일이 없어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엉터리로 그냥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름이기 때문에 형 자살하고 난 다음에 더구나 탄도 없고 해서 여름에 처음 아궁이 놓고 처음 연탄 떼는 법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이스크림 장사를 시작합니다. 연탄 배달하는 예약가를 빌려가 이용해가지고 연탄 공장이 의뢰 여름엔 안 되는 걸 알고 서빙고에 있는 한강 얼음을 저장해 놨다가 톱밥 속에 저장했다가 파는 게 조선조 시절에 서빙고가 그걸 한 겁니다. 한강 얼음을 따가지고 거기다 놔뒀다가 궁중에 갔다가 썼죠. 일반 민중이 그따위 짓 해다가 농민들만 되지 괜히 양반이 그런 짓 하면 호사한다고 처벌받습니다. 계속 그 창고 안에 있었던 창고를 빌려준 건데 새 대신에 그 얼음을 외상으로 쓰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아이스크림 장사를 6, 7사람이 함께 예약가가 나가서 하니까 돈 뜯는 깡패들도 돈 못 뜯고 그때도 이미 돈 뜯는 놈이 있습니다. 휴전된 그 무렵에도. 그러나 시장에서 감히 한 연탄공장에서 우 나갔으니까 그런 일도 없고 하니까 연탄공장 하기보다 훨씬 아이스크림으로 먹고 살기가 나아. 그걸로 한 8, 9월 달까지 그럭저럭 살고는 다시 이제 연탄을. 아버지가 이미 뭐 형님 자살하니까 안 계셔가지고 어디 학교를 가볼 도리가 없어. 어머니 할머니 밥도 안 하고 뭐 그냥 굶고 계시는 거 그래. 종업원들 광부들 흩어지게 할 수도 광부가 아니죠. 연탄공장 직봉들 흩어지게 할 수도 없고. 자, 그 안에는 전라도에서 농민으로 땅 없어서 올라온 사람, 경상도에서 올라온 사람, 방공포로로 피안도 사람, 한경도 사람이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건너편 KLO라는 이북에 다시 보내는 그런 정보부대 미 국방성의 하청 맡은 회사의 부대가 휴전이라니까 그 개인 회사의 예산이 없어지니까 해체가 돼서 갈 길이 없어서 둘이 각각 꼭 도둑놈인 것처럼 우리 연탄공장 앞에 쭈그리고 밤에까지 앉아있길래 12시 넘고도 앉아있길래 그 연탄공장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만약 훔칠 생각이라면 아예 돌아봤자 실패를 하니까 그리 알라고 그랬더니 저기서 왔다고 그래. 저기가 왜요? 그 빈대인데 군대가 해산했는데 갤로에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나온 거야. 어쩔 줄 몰라. 방공포로 두 사람 들어오라 그랬지. 아예 도둑놈이더라도 돌아가지고 당하는 게 낫지. 괜히 겁내고 사람 해코지 할까봐. 들어왔더니 그 길로부터 그 사람들도 실제로 연탄을 찍지 못하는 연탄 공장에 연탄 찍는 직원이 돼서 끝까지 당화에까지 가서 내내 일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사람 사는 게 53년에 시작해서 나는 그해 12월 20일 되길래 낙제하기 싫어서 이게 꾀입니다. 사람은. 이게 참 꾀가 없이는 세상에 실제 세속이나 시속에 살지는 못합니다. 그 꾀로 세속에 적응하는 걸 현실이라고 과장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시속에 적응하는 거고 세속에 적응하는 거지 그게 현실은 아니죠. 그래서 낙제하기는 또 싫어서 그리고 돈 벌기 싫고 학교를 다니는 핑계로 이걸 면해야 되겠는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자기 꾀를 못 이겨서 늘 괴로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 꾀가 괴로운 줄도 모르고 꾀에 따라가는 게 능력인 줄 알아서 골탕 먹고 사는 인생을 앞으로 그 꾀 가진 사람은 당하게 됩니다. 이건 악담이 아니고 꾀가 당장은 이롭기 때문에 반드시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똑똑해서 점수 잘 딴 서울대학 아이들 아까 칸닝구 소리가 나오는데 칸닝구 같은 그런 야비함도 왕창 멍청하면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우리 학교 다녀보면 누가 칸닝구 합니까?
좀 야가 빠진 놈들이 컨닝을 하지, 순박하거나 순박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까짓 뭐 그냥 인대로 치지. 컨닝하는 놈보다는 컨닝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공부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이 좋은 놈보다 훨씬 많은데도 컨닝하는 놈은 적어요. 그거 바로 야근 거, 공부 잘하는 거, 성적 잘 딴다는 거, 요런 야근 쪽에 속하는 거. 이게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시속에 잘 적응하는. 이것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이 이 모양입니다. 이기가 원수지 남이 원수가 아닌데 지 이기심을 원수로 취급할 줄도 몰라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고생하고 역사가 생긴 이래로 계속 이 고생하는 건데 별것도 아닙니다. 꼭 이기적인 거 그거 하나 원수인 걸 몰라가지고 그게 지 친구인 줄 알고 지 능력인 줄 알고 지 힘인 줄 알고 거꾸로입니다. 그 원수인데 이기심은. 증오심? 그거 내가 가져봤자 그거 나부터 언제 했거니 하는 게 증오심인데 미워하는 거. 그거 아주 지어의 자존심으로 알고 그걸. 자기의 든든한 무슨 백인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갑니다. 지금 야근 것만 해도 나도. 그래서 그 야근 마음에 낙제 안 하려고 학교를 갔더니 너 입학해놓고도 입학금도 안 내서 안 된대. 아예 뭐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 나 원래 중학교도 이 학교이기 때문에 난 6년제로 돌아왔으니까 원래 6년 다 졸업할 권리가 있는데 그 무슨 말씀 그렇게 하냐고. 거기다 나 시험까지 쳤는데 철학을 해서.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나 같은 아이들이 시험 쳐놓고 본교생도 등록 안 하는 덕에 보결생을 넣어먹어서 학교가 그 보결생 돈을 받아가지고 선생들이 일부 월급 쓰고 치사하고 더러운 그 교장이란 사람은 얼마나 능한지 그런 돈 모아가지고 영훈국민학교, 영훈중학교, 영훈국제고등학교 만드는 그런 끔찍한 교육자라고 되어 있는 내가 내 은사지만 그런 사람한테 이 얘기를 내부 고발자로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서울식 초대 교육감이라는 인간이 처음 딱 왔는데 보니까 썩은 놈이야. 얼마나 야근 놈인지 놈이라 그래야 돼요. 그런 야비한 놈들은. 대전공업이라는 큰 학교를 내던지고 자기보다 더 백 많은 이승만 패거리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내던지고 학교도 없는 부속고등학교 교장 발령을 자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산 보성공원에다가 부속중고등학교를 텐트도 얻어오고 나해서 산도 나라에서 얻고 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학교, 서울대학교의 부속고등학교 교장이 될 만큼 그만큼 영악한 일제하에서 수창 초등학교를 댕기 교사하면서 광도 고등사범학교라고 황제의 식민들을 키우는 학교의 전문학교를 더구나 식민지 놈이 거길 입학합니다. 그게 서울고등학교 초대교장 내내 해먹은 김홍규나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을 가장 썩게 만든 사람들의 중추가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로 가는 광도 고사 나온 패거리들이 딱 쥐고 앉아가지고 이자들이 친일교육이라든지 썩은 보수 완매의 말도 안 되는 체제 유지책을 마치 인간의 가능성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처럼 진리투금처럼 그 우등생들이니까 여간 조선 사람이 우등생 아니면 못 들어가고 친일파 아니면 못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일반 한국에 있는 사범학교도 들어가기 어려워가지고 일본에서 못 들어가는 일본 애들이 서울 경성사범학교는 일본 사람들이 80%, 90%입니다. 조선 사람은 조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양사범이나 대구사범쯤 들어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성사범학교를 나온 조선 사람 알기를 끔찍한 천재 취급을 합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친일 식민 앞제비 해먹으려고 하는 그 의식도 없는 벌써 초등학교 나오면 6년 배웠고 그 전에 이래저래 가정교육 받았고 하면 4, 5학년 되면 뻔히 아는 거죠. 친일 앞제비 키운다는 걸 초등학교에서도. 그런 놈들이 사범학교를 그렇게 대가리 터지게 가야 일제 친일파 되는 게 유능한 거니까. 지금 국정교과서 역사책을 한다 그러니까 마치 저희 아버지 친일파 깔아뭉개고 거짓말 하려는 것처럼 말을 만들고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친일이 자랑이에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식민 지배자 일본 놈보다 더 똑똑한 피식민지 조선 놈이라는 아주 긍지에 가득 차 있는 썩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사람 이런 말하기 참 이런 공연 강의에서는 안 해야지만 내가 박덕하고 질이 안 좋은 사람이다. 김무성이 같은 애들은 거의 아버지가 자랑이지. 부끄럽다니 꿈도 꾸지 마시죠. 이런 어리석은 소리 하는 저 무지랭이 새끼들 봐 이러고 있습니다. 박근혜 나설 때 이미 장군이야. 아버지 일제 식민지 앞제비 사범학교 졸업해서 선생도 모자라서 선생님은 월급 많아요. 서민으로서 아주 부러운 월급제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국민학교 선생님. 그것도 마다 그러고 식민지 또 앞제비 만주 사관학교를 들어가는 이건 대갈빼기가 완전히 친일에 썩어도 전혀 썩은 게 아니고 싹 잘난 친일살. 일본 놈입니다. 껍데기만 조선 놈이지. 생각은 완전히 외놈 못돼서 한인 사람이고 피를 일본 피로 가려고 같은 장식 개명을 해도 아주 고약한 장식 개명을 합니다. 오카모토인가? 오카모토일까요? 어? 어? 다카키 마사오가 이게 그럼 오카모토 쓰도모는 장면인가? 그것도 또 썩은 놈인데. 하여튼 같은 이름을 지어도 아주 딱 드러나요. 그게 왜냐면 저 벌써 3학년 하고 어른 된 다음에 장식 개명이거든요. 부모들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들의 성은 부모들이 하지만 그들은 장식 개명을 그렇게 악질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데. 이게 왜 내가 이게 강의 내용이라 그러냐면요. 기록이 사실을 만들지 사실은 사실이 될 힘이 별로 없습니다. 민중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결코 사실이 다시 기록을 엎고 사실로 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록이 사실된다는 걸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기록이 사실이 되지. 근데 기록은 사실이 아니거든. 기록은 어디까지나 기록이지 기록은 사실이 아니야. 고고학이요? 무덤 속에 나왔지요. 대개는 폐허에서 나왔지요. 죽은 무덤에만 행하는 물건이 나온 거지 살았을 때도 과연 그렇게 했느냐? 그건 전혀 딴 문제입니다. 폐허가 돼서 나온 것이 그 모양들이지 죽은 사람만 가지고 연구를 하고 죽은 동물만 가지고 연구하니까 신식의학이 서양의학이라는 게 지금도 이렇게 곤란한 게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더구나 화학물질 팔아먹기 위한 제약회사가 일부러 의과대학을 만듭니다. 화학품 팔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만드는 의학이지 인류를 위해서만 순박하게 시작한 의학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좋은 물건들 돈 벌기 위해서 만든 물건이 99%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만든 물건 안 많습니다. 통치를 위해서 만들었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었거나 체제 유지를 위해서 만들고 발명한 제도고 그래서 남긴 기록입니다. 온통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지배를 받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느님은 제가 같은 사람 보기에는 있지는 않고 없는 일은 내가 모릅니다. 하느님이 없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느님 없는 거 아는 놈은 신부 중에 있고 목사 중에 있습니다. 그놈들 중에는 하느님이 없다고까지 아는 놈이 있는데 저는 하느님 없는 줄은 죽어도 몰라요. 그건 나 알 수가 없어. 그건. 있지 않은 거는 확실히 압니다. 확실히 아니까 고정관념입니다. 있지 않다라고 나는 확실히 아니까 그건 고정관념이지 그것도 꼭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일 없어요. 이게 기록인데 바로 기록이 사실이 됩니다. 아까도 73년에 사장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지만 73년에 사장을 그만둡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미 53년에 기록이 안 맞거든요. 어린애가 연탄공장을 했다 이런 게 안 맞으니까 이치로 생각하니까 저렇게 돼버린 겁니다. 내 말을 직접 듣고도. 자, 여기서 또 주의하십시오. 사실이 사실이 안 되고 기록이 사실이 되죠. 이치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실이 이치가 닿는 사실만 있습니까? 이치 안 닿는 사실이 천지지. 이치 안 닿는 사실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박정희 같은 그런 숭측한 사람의 딸이 또 대통령으로 민중에 의해서 뽑힙니까? 이런 건 이치는 안 닿아요. 전혀 닿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오만 사실이 이치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치가 닿는다고 해서 사실이라고 우기면 안 됩니다. 이치는 어디까지나 이치가 그럴 뿐이니까 사실이 확률이 높을 뿐이지 전혀 이치가 사실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치가 그렇다고 해서 우기면 안 됩니다. 이때 생각할 수 있죠.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원수지만 어리석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잖아요. 정치나 종교나 쭈음대는 의식, 그런 생각은 굉장히 인간의 고급한 생각입니다. 고급에 말단에 생각인데 그 고급 가지고 기본적인 삶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를 합니까? 삶은 그따구는 있거나 말거나 살아갈 수 있는 얼마든지 두툼한 두께를 가지고 있고 이건 말단의 건데 꼭 그런 정치 견해나 종교 견해 따위 가지고 인간은 원수를 집니다. 그게 지배하는 놈들의 수작입니다. 종교만 지배하는 지배가 아니고 종교조차도 현실을 지배하는 놈들이 날조합니다. 증거가 있죠, 그거는. 니케아 종교회의는 분명히 유대인이나 예수님이 만든 게 아니고 로마 황제가 엽니다. 다신교인 로마가 다국적인 국가들을 하나의 국가로 통일해 먹으려니까 일신교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니까 이놈들이 니케아 종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기독교를 정합니다. 특히나 예수님은 전혀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혁명적 유대교 신자라면 유대교 신자지.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할 때는 유대교 신자로 세례를 받은 거지. 전혀 교도지 기독교도 아닙니다. 제가 약간은 장난으로 기독교 신자들을 만나면 예수 믿소 기독교 믿소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나하고 곧잘 친해도 기독교 믿는 놈하고 저하고 좀 왼수지기 쉽습니다 이러고 웃는데 엉터리니까 그건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예수처럼 실천하고 살길 바라서 정말 원수도 그 어려운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삶의 내용인데 왼수 같은 의부 아버지니까 늘 서너 살 된 놈이 그 고마운 목수를 내버리고 도망갔죠. 예수도 요새로 치면 아주 배라먹은 불량한 놈이죠. 가출한 놈이에요. 못된 놈이에요. 더구나 그 고마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저희 엄마를 처녀가 아이 된 여자한테 장가들 물어서 아무 일 없이 저도 태어나고 성모 마리아가 되시기까지 하는데 그걸 도망갑니다. 이놈이 의부 아버지라고. 그 배라먹을 어린아이가 그야말로 구세주가 안 될 도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 고마운 목수 아버지를 지가 배반하고 도망갔지. 이 세상을 원망을 했지. 엄마 원망을 했지. 그 참 생각을 하니 지가 철들자마자 그 배운 목수 덕에 지가 18년을 돌아다니도 밥 안 굶고 안 죽고 살고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참 그런 절망적인 사태가 그 위기와 그 비극이 그를 인류의 구세주가 되겠구만 하는 걸 우리가 뻔히 알면서 딴소리를 합니다. 성령이 잉태를 했느니 말하네. 나는 그 예수님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처절한 삶을 구세주까지 되시는 그 양반의 삶을 그렇게 호도하고 그렇게 똥칠망칠 해가지고 치사한 놈으로 만드는 그런 더러운 거짓말을 가지고 기독교를 해먹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말 하면 내가 아주 신성 모독한 사람으로 느낄 사람도 많겠죠.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달라라는 그 양반도 오죽 아버지가 바빴으면 처갓집에를 못 데려다 줘가지고 길바닥에다가 애를 놓습니까? 대장쯤 되는 사람이 더구나. 석가촌엔 촌장일 텐데 크샤트리아니까 경비대장입니다. 브라만에. 왕은 무슨 지랄이 왕이야. 나중에 크샤트리아들이 왕을 하니까 왕이란 소리를 헛소리를 하는 거지. 그 딱한 일 잘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아마 경비대장이니까 기다려라 하다가 보냈더니 길바닥에서 났다가 실제로도 옆구리로 났다는 거 불교 잘 거짓말 안 하려고 기는 쓰니까 정말 제왕수술을 해서 났는지도 몰라요. 옆구리로 태어났다니까. 그러니 나이 먹고 생각하니 길바닥에서 태어난 건 그렇지만 엄마를 죽이고 저는 태어났네. 살모사네. 저는 그 생각 못하고
그런 대로 호사롭게 살다 보니까 이모가 얼마나 잘 키웠을 거예요. 드디어 살모사라는 생각이 나는데 지놈이 정말 부처님 됐지 별 수 있어요. 그러나 못된 놈이지 멀쩡하게 장관 가가지고 마누라도 내버리고 자식도 내버리고 저만 도망가가지고 그것도 그때 도반들은 환장하겠지. 야 인마 우리 밥 먹어야 돼 인마. 밥 안 먹고 귀신 되고 날아가려고 그러는데 야 인마 밥 안 먹었더니 어제나 쓰러져서 죽을 뻔했어. 도 닦을 만큼 먹어야 돼. 본능에 쫓겨가지고 먹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그렇게 안 먹어도 살았지 않냐. 그러나 도 닦을 만큼은 먹어야 된다. 귀신 되면 뭐하니? 그거 날라다니면 뭐하고. 정말 우리가 깨닫는데 우리 수행의 목적이 있지. 귀신 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완전히 힌두교, 브라만교 그냥 발로 차는 거야. 그게 우파니사드에 벌써 그 꼬라지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아는 건 아쇼카라는 정말로 브라만 출신이 아닌 kshatriya 출신 놈이 인도 통일을 한 대제국을 건설하려니까 마침 석가모니를 건져내가지고 석가모니를 이용해서 그것도 부처님 믿냐 불교 믿냐로 말할 만큼 생으로 날조하는 겁니다. 통일해 먹으려고. 세속적 권리가 종교를 만들지 종교가 세속 권리를 탄생시키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 암흑시대가 되지. 그게 권력을 탄생시켜 놓으면 불교의 이름으로 중국도 인도도 개판을 여러 번 칩니다. 서로 죽이고 야 뭐 한도 없이 합니다. 끔찍하게 그럽니다. 너무 그 짓을 하니까 수나라 같이 영매한 놈들도 그 불교를 장악 못해가지고 금방 거꾸로지거든. 또 혼란기로 들어가거든. 다행히 당태종패들이 영리해가지고 도교를 날조해가지고 불교를 제압합니다. 이게 실제 사실인데 토술하는 놈들이 임금한테 안 죽으려고 나처럼 표현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좀 저질이고 야비하기도 하지만 하도 그놈들이 그렇게 엉터리로 써서 남이 헷갈리게 만드니까 순전히 불교 때려잡아서 봉건명주들의 근거 없애려고 도교를 날조한 겁니다. 은일사상이 있고 도가사상이 있지 노자나 장자가 무슨 그런 하지 않은 소리 우리 많이 끼어있는 거 봅니다. 심지어 지금 서재학적인 철학적인 연구자들은 노자는 저도 그쪽에 기울어지는 사람인데 오만 거 다 제자백과 다 공부한 놈이 장자까지 다 읽고 아마도 한대 무렵 오거나 전국시절 말 무렵 그 무렵에 아마도 노자를 썼을 거라고 봅니다. 책 노자는라는 사람은 있었지만 노자란 사람이 그런 책을 그런 좋은 문장을 그렇게 잘 써놨는데 어느 놈이 또 장자를 써요. 쓸데없는 이야기 하나 가득 들어있는 구루마로 실으면 장자는 몇 구루마 됩니다. 목간으로 하면 죽간으로 해도 엄청난데 어떻게 그걸 써요. 쓰기를 쓸 이가 없지요. 그렇게 써놓은 것이 읽은 사람이 뛰어난 노자란 책을 그건 정말 여러분 길지도 않으니까 읽으면 약아지는 데는 100% 도움됩니다. 약지 못하다고 생각하시거든 노자 읽으십시오. 틀림없이 약아집니다. 말 못한다고 생각하거든 맹자 읽으십시오. 응명가 됩니다. 뭐 쉽습니다. 그거 뭐 얼마도 시간도 많이 안 걸려. 괜히 뭐 골아프게 뭐 심오한 생각하시지 말고 맹자 보면서 그저 말재주만 배워도 되고 노자 읽으면서 그 명문장 가지고 외워버리면 그 뭐 한 5천 몇백 자 되는 거 외우려고 마음먹으면 한 사나리만 외우죠. 뭐 잘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그럼 약아지는 건 틀림없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하면 사느냐고 묻는 사람한테 저는 쉬워요. 9시에 자고 3시에 일어나시고 그럼 부지런해지지 건강해지지. 뭘 걱정이야. 공상 많이 해가지고 약아지고 똑똑해지지. 제발 9시에만 주무시고 3시만 깨시고 또 잘 때서 하더라도. 그뿐입니까? 지금 씹는 것에 9번만 더 씹으세요. 그러면 침을 많이 먹어서 마음이 편합니다. 약 안 먹어도. 마음을 좋게 가지려고 기를 쓰시더라도 안 되잖아요. 마음은 마음대로. 음식 지금 모든 음식 먹을 때 씹는 것에 9번만 더 씹으세요. 그냥. 괜히 그럼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정말 절로 뭔지 입이 마르고 토조해지고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침이 많으면 제가 이렇게 와서 거짓말하면 침이 많이 나와가지고 기분이 편해져요. 여러분이 이뻐해주고 귀여워해주니까도 기분이 좋겠지만 계속 막 까불고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실제는 이렇게 정말 간단한 데서 해결이 됩니다. 지금부터 9번은 더 씹었는데도 병 안 납니다. 났던 병도 낫습니다. 고민 안 하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병 낫는다는 게 그만큼 몸이 잘 돌아가고 침도 많이 먹기 때문에 병이 나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 제가 35살에 이빨도 이렇게 다 빠지고 당뇨가 심하다고 그래서 깜짝 놀랍죠. 곧 죽는 사람 배가 이렇게 나왔거든. 44인치야. 이 조그만한 키에 78kg야. 창피해서 말을 못해서 얼마나 땡볕 굴러다녀야 할 처지로 난감한지. 그러니까 비빈증뇨가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지 않게 되자마자 지금도 요사를 합니다, 보면. 그게 많이 먹어서 그래요. 절대로 많이 먹어서 빨리 죽습니다. 조선조의 왕 임금 아니다가 조금밖에 못해먹은 이성계가 70 넘게 살았고, 최무술이가 딴 데서 배웠니만이 시비는 나지만 영조 한 사람이 80을 넘게 살았지, 대개는 40도 못 살고 죽습니다. 좋은 것만 처먹지, 보약만 처먹지. 이거 한약 보약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보약제나 먹었습니다만은, 그 보약이라는 게 임금들이 자식 많이 낳으라고 정력제를 자꾸 보약이라 그럽니다. 그거 몸에 비선 필요하지 않고 기운이 나니까 좋은 줄 알고 자꾸 먹게 되는데, 전혀, 한약이 지금 우리가 제일 난감한 게, 임금은 병나게 했다가는 사형을 당합니다. 전이들이. 무조건 병은 잘 안 났더라도 탈은 안 나야만 되게끔 부드럽게 되어 있는 것이 동의보감입니다. 동의보감의 단방이 저렇게 유명해지는 이유가, 단방은 독하거나 말거나 임금한테는 단방은 안 쓰니까 대개 단방이 더 잘 듣습니다. 그 대신에 해도 있습니다. 모든 약은 독약이 아니고는 약이 안 되니까, 독약이 약은 꼭 되지 않습니다만은 약만은 전부 독약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하고 말하는 건 제 말 정말 잊어버리고 스스로 생각하라는 건데, 여러분하고 친하려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뭐 아시려면 그냥 불과 그냥 1시간이면 여기저기 보면 다 알 일들이에요. 그러나 남이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기록이 사실이지 사실이 기록되기는 어렵다. 옳다 그러다의 기준은 자연법칙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없다. 집에다가 우리를 길들인 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뻔한 사실인데. 뻔한 사실 지구가 태양 돈다고 증명했다가 다 사형당하잖아요. 뻔한 말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배체제 유지하기에 불편하면 죽입니다. 지금도 내 같은 말은 어딘가 불편하면 빨갱이라고 몰고 싶은 사람들 꽤 많을 거예요. 저런 게 빨갱이다 그러고. 이게 늘 진리라는 말도 그 꼴입니다만은, 코페르니쿠스 엄마도 화형당해 코페르니쿠스가 증명을 한 겁니다. 하니까 코페르니쿠스를 죽입니다. 사제입니다. 더구나 갈릴레오도 사제고 다 신부들입니다. 그걸 죽입니다. 저희들끼리 세력 싸움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비록 엘리트주의자니까 우중정치하는 놈한테는 왼수니까 아테네 민주주의가 소크라테스를 사형시킵니다. 방해되거든 저놈의 새끼가. 이 자식은 자유 시민 중에는 제일 하층 계급에 속하겠죠. 겨우 산포나 해먹고 살면서 그 꼴에 위생적으로 못 살아가지고 곰보까지 된 인간이니까. 곰보들은 병을 앓지를 않습니다. 그 열병을 알아서 웬만하면 면역성이 강해야 살기 때문에 장질부사나 앓거나 면역 강해지는 그 우도 안 맞고 앓은 사람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서민으로 기운도 씌우고 하니까 산판동 가지고 방패도 사고 창도 사고 칼도 사가지고 시민 페르시아 그쪽 전쟁에도 나갔다 왔으니까 당당한 자유 시민이죠. 거기다가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걸, 모른다는 걸 일찍이 모든 성인으로 떠받들리는 사람 중에도 소크라테스가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거를, 우리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르거든. 뭔가 좀 아는 것 같거든. 정말 소크라테스는 철저하게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돼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사실은 유 교수님만이 아니고 오시니까 이 말씀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분 다가 팬들로 생각하시고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유 교수님 가끔 제 얘기하는데 서로 만날 겸해서 오시기 때문에
오늘 오시면 아예 앞에 나오셔서 같이 패널로 앉아가지고 같이 얘기할 말을 이미 해놨습니다. 서로 그러자고. 아마 조금 있으면 김태동 교수도 올 겁니다. 여기를 몰라가지고 찾는데 으름으름했습니다. 난 요 앞에서 KT 빌딩이 안 보여. KT 빌딩 언제가 또 전화를 했어. 조금 그래요. 사실은 멀리서 오면 대림역이 신도림역 때문에 그래요. 1호선인지 2호선인지도 잘 모르겠어. 알거니 하고. 정말 알지 못한다는 소리 나왔죠. 우리는 모른다는 건 모릅니다. 알지 못하는 걸 겨우 알지. 모른다는 건 안다가 아닙니다. 모른다는 건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 알지 못한다는 수준을 넘어서 모른다까지 꽤나 아는 사람이야. 그게 우리가 모른다는 거는요, 무한, 없다를 모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없는 거는 몰라요. 있지 않다를 아는 겁니다. 있지 않다의 무한 확대가 없다예요. 알지 못한다의 무한 확대가 모른다는데 그거 어떻게 모른다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꼭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제논의 난동설이라는 게 그토록 증명하기 어렵고 겨우 증명해놓은 라이프니츠의 증명이 또 라셀에 의해서 깨지고 라셀의 그 증명이 또 깨지고 이거 보세요. 알지 못하는 무가 들어간 한이 없다. 무가 들어간 무한을 이용한 개념이기 때문에 수학은 강크게 무한을 지멋대로 다룹니다. 무한이 들어가면 끊임없이 그건 엉터리 증명이야. 무한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 나도 모른다는 말을 쓰지만 모른다는 건 모르지 모른다는 건 알지는 못해. 소크라테스 하나가 알지 못한다를 넘어서서 모른다는 걸 모른다까지도 아는 영감탱이야. 이 영감덕에 우리들이 철학이라는 게 전제를 용납을 안 해. 어떤 전제도 용납을 안 해. 수학은 전제가 꼭 있어야 돼. 수학 없이는 철학도 없는 겁니다. 서양 철학은. 예. 동양은 산술이 있을 뿐이지 수학이 없었으니까 동양 철학은 그런 뜻에서는 사실은 철학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옛날도 문사철을 그럴 때 철이 있을 뿐이지 철학이란 말은 서양 말의 번역어입니다. 전제를 수학을 전제로 하고 있는 수학에 거기다가 전제를 용납하지 않고 무너져야 되는 이 철학은 동양 철학에는 없습니다. 수학도 감히 전제는 가져도 늘 전제는 전제로 다뤄야 된다는 정신은 있어서 지 마음대로 무한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하나의 개념으로 무한을 마음대로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없다나 모른다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곧 라셀이 오직명이고 비약직명이라는 것이 또 오류로 증명될 날이 이제 한 10여 년, 20여 년이면 곧 나옵니다. 이 말하는 순간에 어느 놈이 논문 내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적용된 무한 개념의 오류를 지적하면 비약이 되는 겁니다. 궤변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알지 못한다는 거는 알지 못한다. 한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좀 알아. 따라서 이 알지 못한다에 못한다조차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확실히 아는 모든 것은 고정관념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 틀린 생각만 고정관념으로 우리가 통념을 잘못 가지고 있는데 그건 통념이지. 모른다가 통념인 것처럼 통념하고 말이 되는 생각하고로 구별하는 마음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윤리는 징벌 받아들이게 하려고 만든 것이 윤리지 그따구 법칙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자연법칙이 없는 것이 법칙이 되려면 인류 전체의 공동합의만이 기준일 텐데 그 공동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을 다 하느님처럼 존중하고 섬기고 긍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 행동만 서로 합의가 됩니다. 부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전혀 긍정이 되지 않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자. 따라서 절대로 남을 해코지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확실하게 합의가 됩니다. 아까 약다는 것도 그래요. 정말 뭘 알고 능력이 있는 걸 약은 게 아니라 남을 이용해 먹을 줄 알고 남을 기죽을 줄 알고 남의 마음을 뺏어서 흔들 줄 알면 약다 그럽니다. 그게 어떻게 나한테 좋겠습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사람 호려가지고 뭐가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거하고 자기의 요구를 하는 거하고를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요구하면서 자식 사랑한다 그럽니다. 마누라들이 남편한테 요구하면서 사랑한다 그래요. 사냥해오라고 요구하면서 나 네 새끼 키우려면 나 사냥해와야지 이놈아. 거기서 남성은 여자들은 사냥감 남 줄까봐 하는 여성이 셈이 있는 걸 이용해가지고 여성은 질투가 없습니다. 셈이 있을 뿐입니다. 새끼를 지가 못 넣는 순놈의 본능입니다. 질투는. 어느 남편 치고 내 새끼 아닐 수도 있잖아 하는 생각 안 해본 놈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 그래. 지가 못 낳았으니까. 천하 없이 정숙한 부인도 부인은 엄마는 지가 낳았으니까 지 새끼는 틀림없어 의심도 안 해. 전혀 딴 여자 쳐다보거나 마는 건 그건 상관이 없는데 셈이나 딴 여자 쳐다보고 사냥감 그년한테 줄까봐. 그래서 정보가 밝아 애 키우면서. 여자는 얘기하면서 천 가지 얘기 다 들어. 바보들 남자는 옆에 내가 말하는 한말도 그것도 못 알아듣고 딴짓 잡고 하는 거야. 그게 뭐 남자가 무서워 보일 수밖에 기운에 지어도 저 등신들. 그래 놓고는 부계사회 하느라고 질투가 여자의 본능이라 갖다 덮어 씌워놓고. 이것도 진리, 옳다 그러다의 그런 진리가 아니다란 말하고 윤리가 기준이 아니란 말 때문에 정말 우리는 지배 세력이 덮어 씌운 데서 못 벗어납니다. 주류 세상이 없다, 모른다, 있다고 소리 마구 쓰니까 우리는 통념으로 마구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만 고정관념이라고 통념이 되니까 또 뭐 그런 줄 압니다. 확실한 게 아는 거 전부가 고정관념이지. 뭐가 고정이야, 고정이. 확실하게 아니까 고정이지. 저는 신념 약하고 신앙심 없는 것 때문에 조금 괴로웠습니다. 사실 신념 약한 것 때문에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그게 결코 신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신감이나 확신을 무한히 과장한 것이 신념이고 그걸 더 과장해서 신앙이라 그러는데 예수님도 신념이나 신앙을 강조한 적은 없고 감탄을 했습니다. 백부장 때문에. 야, 저 참 믿음을 보라고 감탄을 한 거지. 누구도 뛰어나게 터득한 인간이 석가모니든 노자든 공자든 소래든 신념이나 신앙 따위는 강조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현실적 지세 뿌리려는 야비한 놈들이 성직자라는 이름의 야비한 놈, 학교 선생이라는 야비한 육체노동 안 하고 처먹는 놈들, 이놈들이 자꾸 신념 신앙을 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가라는 이름의 놈들. 전부 있는 육체노동 안 하는 패들이 신념 신앙을 강조를 하지 있질 않거든. 있으면 좋은데 있질 않아. 확신이나 자신감이 겨우 있는 걸 이용해서 과장한 거지. 그거 확대하는 놈은, 과장하고 강조하는 놈은 이미 사기꾼입니다. 지가 모르는 걸 안다고 그러고 있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조금 줄입시다. 여러분들이 묻는 말 가지고 하는 게 낫고 서로 생각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적어도 저는 얘기하는 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주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한 번 태어날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을 바꿀 수가 있나. 한순간 한순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은 변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 변한 생각에서 내가 안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남이 변하기를 생각할 때가 많아. 저는 저니까 저는 중심이고 그게 이기심이 되는 건데 내가 변할 것을 서로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변할까. 이 완매한 놈이. 이 변화무쌍해서 지 감정, 지 잠재의식, 지 아무것도 그냥 기준도 클 것도 하나 잡을 거 없게 흔들리는 새끼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변할까를 우리가 서로 나누어 얘기하면 될 텐데, 송화정기의 그 마쓰다 고노스케가 기껏 정경숙이라는 좋은 학교를 만들었는데, 일반 학교가 아닌. 그래도 거기서도 테마들이 영 족골밖에 일본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나가, 이거 쉽잖아요. 뭐 어려웠게 생각할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지혜롭게 변하고, 어떻게 해야 세상이 지혜롭게 변해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감정과 그런 잠재의식을 우리들이 다 공유를 할까. 어떻게 하면 정오심 따위를 원수로 알고 왜래.
원수는 원수로 하는 게 아니라 원수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같이 사람이니까 증오심 따위, 미움 따위, 절망 따위, 비관 따위 이런 걸 원수로 알게 될까? 실천을 하게 될까? 분명히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아까 얘기하는 9번 더 씹고 지금 씹는 것에다가 9시만 자고만 해도 사실 굉장히 현명해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틀림없습니다. 하고 안 되거든 저 와서 송장된다고 해도 채찍질 해도 좋습니다. 예. 정말 됩니다. 어려운 데서 되지 않습니다. 이기심이 원수지 남이 원수가 아니에요. 지가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지혜지 뭐 딴 지혜 있습니까? 아 이게 이기심이 내가 나를 절망하게 하는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못 따서 이런 절망감이 나한테 원수지 왜 남이 나한테 원수예요? 그 새끼도 내가 혼자서 쓸쓸한 어디서 불행에 빠져서 죽을 땐 쳐다봐 줬으면 좋겠는데 그잖아요. 원수라도 내 죽는 거 좀 봐줬으면 좋겠어. 모든 시인, 모든 화가, 모든 음악가, 모든 무용가, 모든 지식인이 얼마나 남이 알아주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노력을 합니까? 시 한 줄에 목숨 걸고 그림 붓 한 번에 목숨 걸고 하는 그 예술가들이나 예술가 아니어도 공부하는 사람도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서 하는 겁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산에 시인놈들 여자들이 안 반해주면 어느 미친 새끼가 씻어요. 여자들이 알아주면 산에놈 알아주는 것도 좋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이성애적인 성향과 동성애적인 성향 중에서 이성애적인 성향이 강할 뿐이지 누구나 다 동성애적인 성향은 있는 겁니다. 공부를 하기를 좋아하는 성향과 잘하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성향과 또 이것도 저것도 좀 멍하고 그냥 헷갈리는 사람과 이 세 가지 성향이 한 사람한테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잘하니까 좋아하는 놈, 좋아하다 보니까 잘하는 놈 달라지는데 교육학은 이거를 말은 복잡하게 많이 하는데 선생들이 정확하게 이걸 잘 학생한테서 못 가려내요. 잘해서 좋아하는 놈한테는 잘하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이놈아 딴 것도 조금만 좋아하면 잘해져 있나 이거 가르쳐줘야 되고 잘해야만 좋아하는 성향의 놈한테는 야 임마 잘하는 것만 자꾸 하다 보면 그거밖에 못하지 잘 못하는 것 같아도 해봐 임마 그것도 금방 잘하게 돼 임마 선생님이 벌써 이렇게 가르치는 게 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멍청한 놈한테는 멍청하니까 행복은 한데 뭔가 이상하지 불안하지 그거 불안 안 하려면 뭘 좀 좋아해봐라. 뭐가 이렇게 단순한 데부터 시작하는 거지. 근데 교육학 가르치거나 사범학교에서 이걸 명백하게 좀 이렇게 쉽게 말해주면 될 텐데 나는 또 너무 쉽게 말하니까 애 때부터 이 말해도 아무도 안 들어. 아이고 저 개똥철학 저 새끼 또 떠드는구나. 재미로라도. 근데 그건 저를 위해서는 잘한 겁니다. 주목 못하게끔 시시하게 얘기했던 거. 내가 내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길래 일부러 그렇게 남이 주목 안 하게 욕지거리나 하고 엉터리로 얘기하고 그 덕에 여러분들이 좀 기호해도 쉽게 내가 똑똑하고 쓸만해서 오라는 건 아니고 영감쟁이 욕개나 하니까 괜히 재밌어서 기호해 주는 거다. 실제로 나 혼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모자래가지고 새끼 자본주의가 보장하는 지돈도 집거 아니라고 주인 돌려줬다고 저게 거짓말이까 진짜라. 그거 생각해내려고 나는 조금 힘이 들었죠. 길이 들었으니까. 그거 내버렸더니 얼마나 좋은지. 이게 실제로 난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30몇 프로씩이나 내놓는다 그래서 딱한 사람입니다. 그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33%만 내놔 바보지. 99.9% 내놔도 저는 떼부자야. 새끼 버릴 만큼 부자야. 그걸 왜 30몇 프로만 내놔? 등신 아니야. 가족도 자기한테 아첨할 거고 친구도 자기를 아첨할 수밖에 없는 게 돈이고 권력인데 그걸 왜 지가 왜죠? 다 파운데이션 낸돌고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지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나? 그 연구소부터 차려가지고 거기 나온 놈들한테 그 파운데이션 맺기만 되는데 골빈 새끼지. 나 그래서 자본주의 개라 그럽니다.
빌 게이츠가 훌륭하다고 말하는 건 자본주의자 놈들이 마지막 타락하는 겁니다. 저런 아이는 자본주의의 개혁밖에 안 된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다 내놔도 아무 상관없어. 지 재산의 0.01%라도 떼부자야. 너무 많아. 그것도 귀찮아. 왜 지가 그거 집에 눌려가지고 살아야 돼? 그건 개만한테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 젊은 애들한테 인기 있는 그놈 애플인가 하는 거, 면바지 입은 새끼. 그놈의 악마적인 성향까지도 천재로 취급하는 언론기관 놈들. 그거 미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미워해가지고 단결시키지 말고 생각을 그따위로 하고 뻔뻔하게 하는 놈들. 3폰이 5폰이 말 만들어서 또 동안 기자 노릇 해쳐먹는 놈들. 인간의 심각한 어리석어서 그걸 절망으로 느끼는 놈한테 그런 말이나 만들어가지고 그 절망이 비로소 비극이 와야 비로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해지는 건데 더 절망해 이 자기야. 그것도 다 배때기에 배가 불러서 그렇게 지멋대로 절망하는 건데 네가 벌어 처먹어 이 새끼야. 이 말밖에 그런 놈한테는 약 없어요. 네가 몸뚱아리로 네가 벌어 처먹으면서 딴소리 해. 실제로 베트남 가거나 비극의 땅이었지만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미얀마 이 가까이 있는 나라들 필리핀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천국입니다. 정치가 더럽지. 밥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먹고 살아요. 돈이 없지. 옷 안 입어도 살아요. 따뜻하니까. 집 없어도 살아요. 그 좋은 땅에서 여기 이 구박받아가고 말 몰라서 오만 공해 가득한 노동을 하러 오는 땅입니다. 여기. 그렇게 포시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뭔 절망이고 직업이 있느니 하고 개소리하고 지금 지가 만들어야지 어느 놈이 왜 직업을 만들어줘. 24살 된 새끼들이 저희들이 직업 만들면 되지 왜 괜히 시험을 쳐가지고 와가지고 신입사원 명태? 아마 박근혜 패거리 놈들이 직장 만들라니까 아첨했던 모양이죠. 신입사원한테 명태하라 그러면 돈 몇 푼 주고 아첨만 해보고 딴 뒤에 이권 얻었겠지. 이 사람들이 근본이 지가 할 건 안 해놓고 9시 자고 제시 때만 건강해. 밥 맛있어. 밥 한 끼만 굶어도 밥 맛있어요. 입맛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들 병나지 않았으면 정말로 여름에 좀 굶으면 굶고 걷고 하면 얼마나 입맛이 도는데 저는 지금 이 나이도 하도 맛있어 해가지고 흉 잡힙니다. 정말 맛있어. 왜? 늘 내가 먹고 싶어. 하도 배가 있다고 그러고 나와봤기 때문에 늘 나는 적게 먹거든. 같은 이 적게 먹는 것도 그 병신은 당뇨도 있고 배지가 나와가지고 배도 한번 부르게 못 먹는다라고 내가 생각하느냐. 다행히 나는 늘 적게 먹으려고 마음 쓰고 있기 때문에 늘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야. 늘 적게 먹으니까 난 늘 맛있어. 아무 때 먹어도 뭘 먹어도 다 맛있어. 늘 적게 먹으니까. 그러고도 자꾸 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맛있게 먹고도 왜 같은 것을 그 자식은 당뇨 때문에 배도 한번 부르게 못 먹는 놈이다 라고 생각할 거냐. 늘 나는 맛있게 음식을 먹는 사람으로 산다고 어느 쪽으로 내가 생각할 거요. 한순간 한순간 죽어가는 건지 한순간 한순간을 내가 정말 살아가는 거는 내 자세에 달려있지 어떤 무엇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현명하냐 안 하냐도요 바보같이 이익인 줄 알고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행동 그 이기적인 생각 중에 제일 눈치 못 채는 게 영리한 생각, 똑똑한 생각 그게 제일 이기적인 생각이거든. 이런 여기 전환시대 딱 말라고 이런 교실 만들고 생협 만들고 후발로 만드니까 20만 됐다고 자랑하십니다. 정농회 같이 오래된 그 공동체는 지금도 몇만 안 될 겁니다. 한 2, 3만이나 될런지 한 5만. 정말 지킬 거 엄격하게 좀 지켜야 되거든. 정농회는 좀 멍청한 사람들이 했거든. 여기쯤 되면 좀 미안합니다만 약은 사람들이 더 많을 수가 많아요. 50%가 넘는 사람이 약아서 끼울 줄 알고 요렇게는 못 약아서 여기도 안 끼는 이 약아 빠진 놈들은 더 많아. 더 많은 약은 사람 때문에 내가 약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그야말로 진짜 미치는 겁니다. 자기의 그 야금이 얼마나 손해되는가는 자기가 알아내야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이 말 어떻게 할까 했더니 여러분이 대동법이라는 거 아는 그 김육이라는 사람, 잠곡 선생. 그 사람 정말 농사 지은 사람입니다. 양반이고 학자 집안인데. 여기 가까운 가평 그쪽 지역 사람은. 근 60이 돼가지고 처음 성균관 대학생이 됐나 벼슬을 얻어하기 시작합니다.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람만 있어요. 그 사람보다 선배 그 김덕신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60쯤 돼가지고 성균관 대학생 확실히 그때 됐습니다. 58하든가에. 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나는 김덕신이 딴 어려운 거는 한문 잘 몰라서 모르는데 한 구적 생각나는 게 그 좋은 경치 속에 있으니까 스스로 몸이 그림 속에 있는 걸 모른다고 부지 신재 하도 중인가 하는 말이십니다. 알지를 못한다. 몸이 그림 속에 들어있는 걸. 정말 신선은 그림 속에서 들어있거든. 산 속이 그림이죠. 그림, 그 산 경치를 보는 사람은 그림 바깥에서 경치를 보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그림 속에 있는 걸 볼 수가 있나요? 아주 그 김덕신이 시, 이것저것 좋은 시가 꽤 많은데 그 사람이 그렇게 우둔한, 말로 수사학적으로 우둔한 게 아니라 공부는 그냥 죽으라고 하는데 기억도 못하고 뜻도 모르고 내내 그게 10몇 살 때, 19살 때만이 아니라 20살, 30살, 40살 시험은 밤낮인데 밤낮 떨어지고 겨우 성균관에 취직해서 학생으로 처음 붙는 거야. 58살, 9살, 60 다 돼서 붙습니다. 성균관 학생 되는 게 지방시험에 그 자격시험에 붙는 거조차고 서울대학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굉장히 늦게 겨우 붙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장점이 큰, 깊이, 모든 걸 깊이 있게 생각합니다.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깊이 있는 생각을 그런 사람들이 해냅니다. 더구나 서울대학이나 좋은 대학을 갈 엄두도 안 내고 노동하러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드디어 30을 넘어가고 40 넘어가면서 스스로 생각해내고 공부해낸 거 보면요. 이건 정말 이건 수사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절로 깊어집니다. 몇 년 전부터 김한기라는 목사의 이름을 듣고 김낙경이라는 목사들, 임낙경 목사 자체가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습니다. 유영모 선생 같은 사람한테 어릴 때부터 배우고 하셔가지고 우리들이 대학에 나온 정도에는 뭐 서울대학은커녕 대학 교육 받고 중고등학교 교육 겨루게 바른 사람은 도저히 주목하지도 못한 건 깨닫지도 못한 분들로 알지도 못한 걸 얼마나 소중하게 잘 아는지 우리 문화, 우리 풍속 속에 있는 그 장점들을 또 우리 노래를 또 얼마나 잘 하는지 17살 때부터 폐결핵 환자들 심부름하고 무등산 그 결핵요양소에서 최영종 목사 밑에서 지가 아마 폐결핵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서 나왔고 지금 72 되나 이제 그게 지금도 건강 노동력이 대단합니다. 순전히 노동해가지고 그만한 거 다 이뤄내고 빌어먹을 능력 없는 사람 다 데리고 살고 농장이나 집 짓고 기계 가지고 함께 사는 거 보면 그랬더니 김한기 목사가 80년대 그 전두환 입 때문에 고약한 데모하는 때 연대 신학생이었던가 봐요. 야, 이거 신학 목사나 해가지고 이거 불로 취득이나 해쳐먹는 놈은 인간이 할 게 아니라 싶어서 고민하다가 때려치우고 아예 노동자가 돼가지고 목수가 된 지도 이미 이제 25, 6년. 노동한 지는 뭐 그러니까 32년째지. 그 노동벌이 한 거 가지고 공주에다가 집 짓는 것과 농촌에 귀촌할 때 농사 짓는 거 두 가지 한꺼번에 가르쳐요. 그냥 귀촌만 하면 못 사니까 목수 일은 배우기 쉽다 하면 된다. 이 사람은 현대 건축 목수로 하다가 조선집까지 아주 정말 잘 짓고 싸게 짓는데 그 진건물도 보시려면 칠보발전소 위에 그 저수지가에 정읍하고 임실 그 경계선에 임낙경 선생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굉장히 잘 지었습니다. 싸게. 아주 싸게 지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풍족한 곳에 그 싸게 지었는지 놀라워요. 예. 이게 실제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여기 학부형들로 내 아이가 똑똑해지길 바라고 내 아이가 공부 잘하길 바라고
그 마음부터, 자기 그 마음부터, 그건 진실로 아이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바꿔야 됩니다. 없어지는 직업이 얼마나 빨리, 우리가 아직까지는 없어지는 직업이 배우기 바빠서 잘 안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없어지는 직업이 그동안에 벌써 많았습니다. 지금 벌써 연탄공장 같은 거 거진 없어져 가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연탄 떼는 나라입니다만은 그것도 다 없어져요. 지금 없어질 직업 중에 1번이 기자 직업입니다. 2번이 회계사 직업입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저는 인터넷 몰라서 들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14, 15년 전에 우리 학교 애들을 하니까 대학에 인기가 높아서 가길래 그거 얼마 안 가가지고 영양식품 장사 내지는 보약 장사꾼밖에 안 되는데 그거 하니까 대학에 동양철학 공부할 마음 없으면 가지 말라 그러지. 의사 되려면 그거는 안 되는데 하니까 내가 교수를 하더라도 그거는 그건 그렇게 안 될 텐데 뻔한 이치거든요. 중국이 이미 양의학과 한의학을 같이 가리키지 한의학만 독립이 안 되고 일본엔 한의사 면허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해먹으면 돼. 해먹으면 돼요. 이렇게 선생이 돼가지고 화공학하고 화학을 구별을 못해가지고 화학과 가면 화학과 교수나 화학 선생이나 분석 합성밖에는 안 배우는 데가 화학과입니다. 실용적으로는 화학적인 세계 과학의 화학 측면에서 기본 이론을 배우는 데고 생물학과도 기본 이론을 배우는 데지 응용학문이 아니거든. 그걸 공부를 못해서 돈도 없는 집 애가 화학과 가겠다 그러고 물리학과 가겠다 그러고 생물학과 가겠다는 걸 그걸 가라 그럽니다. 당연히 농과대학 가라 그래야 됩니다. 생물학과 가겠다는 놈. 선생할 사람, 학자할 사람, 이론할 사람, 철학할 사람만. 특히 물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학과 가면 그때는 핵발전소도 만들 거고 연구소도 만들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두뇌를 수입해 가서 유학각이 좋아가지고 물리학과가 저렇게 인기가 생긴 겁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나오면 뭐 미국 유학은 영국 유학 다 장학금 줬으니까. 이걸 모르고 공부 잘하면 멀쩡하게 물리학과에 본다. 과학 철학할 사람 아니고 물리학과 가면 난감해요. 그거. 또 딴 시험 쳐야 되고 한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육체 노동을 하라고 그러면 됩니다. 육체 노동하고 살면서 저 물리학 공부하면 돼. 아무 상관없어. 육체 노동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안 가르쳐주고 철학과를 가게 한다든지 이론을 공부하게 하는 거는 소설 쓰게 하고 그림 그리게 하고. 그림 그리는 사람은 어차피 노가다 육체 노동자입니다. 무용가 그거 육체 노동자들입니다. 그 인간들이 육체 노동 겁내면요 될 일이 없습니다. 물론 손가락 다치고 손발 다치면은 무용도 못하고 피아노도 못 치고 음악을 못합니다만은 피아노만 쳐도 손가락, 팔, 어깨에 병 옵니다. 허리에 병 옵니다. 노동을 하면 병이 덜 옵니다. 실제로 우리 딸이 지금 바젤 음악학교 피아노 가르쳐 먹고 살아요. 벌써 50 넘은 게. 병 와서 그 병을 어떻게 넘어서니까 교수까지 해먹지. 걔 어릴 때부터 노동같이 했으면 그렇게 병 안 옵니다. 피아노는 냅다 치니까 온 전신에 병이 오죠. 이치는 이렇게 단순한 데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단순하게 살고 행복한 의무를 할 수 있나를 서로 의논만 하면 나옵니다. 혼자서는 외롭고 어렵고 무섭고 불안하지만 조금만 의논하면 단순하게 사는 길에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지는 집에 불날 염려 없듯이 도둑질 당할 염려 없듯이 단순하게 살면 아무 일 없습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 말고는 유명해져도 행복하기 어려워요. 권력 있고 돈 있고 행복하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남이 놔두나 그 돈을 얻어 가져야 되고 권력의 부스러기를 얻어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놔두지를 못합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아야 행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행복할 의무가. 심지어 지식도 많으면 번뇌가 많기 때문에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지식을 얻으실 때도 분명히 약은 지식이 안 되도록 잘 생각하지 않으시면 약 먹을 때 독약 안 되도록
조심해서 안 먹으면 독약되듯이 지식도 분명히 독약입니다. 그 지식의 대부분은 남을 깔아뭉개는 기술이 하나가득 들어있습니다. 한때 사는 기술인 채 하면서 남을 깔아뭉개고 지가 올라서는 기술입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공화 정신이 중심인데 자기 패거리인 동지를 깔아뭉개야 공천을 받고 입후보가 되는 게 대의정치고 현재의 민주정치입니다. 자기 동지를 먼저 깔아뭉개지 않으면 공천을 못 받아 후보가 못 돼. 이런 모순 속에 들어앉아있는 걸 해결하려고 연구를 안 해. 인간끼리 합의하는데 도리가 없어서 다수결이야. 소수를 존중하지 않으면 다수결은 폭력이야. 핑계만 댔지 그건 완전히 폭력인데 얼마나 많은 다수결을 활용하고 있는 인간이 소수를 존중하기 위한 방법을 얼마나 열심히 생각할까요? 소수 의견을 존중할 줄 모르면 그건 완전히 폭력의 거짓말입니다. 이런 모순 속에 우리는 실제로 사는 거니까 이런 모순 때문에 다수결을 폐지하자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예. 많은 모순 갈등 속에 그 지혜가 들어있는 거고 위기가 아니면 자기 인격의 위기가 아니면 정말 인간은 진심으로 새로운 생각을 못 해냅니다. 내 나라가 위기가 와야 애국자가 생기고 가정의 위기가 와야 가족끼리 결국은 애정이 생기고 화합이 되죠. 뭐라 그래도 깨지는 가정보다는 안 깨지는 가정이 더 많으니까.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저승에 원수 맺은 사람 자생에 와서 원수 풀라고 가족이 됐고 식구가 됐다고 참 지혜로운 표현입니다. 식구처럼 원수 잘 지기 쉬운 관계도 없습니다. 형제가 바로 타인의 시작이고 동원이 조금 그것도 돈이라고 롯데쯤 되니까 저렇게 변수지고 개망신 당하고 실제로 부자치고 그 소송 없는 집이 없습니다. 다 소송입니다. 전부 소송입니다. 돈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은 막상 그 사람들이 감추니까 잘 모를 뿐입니다. 막바로 소송을 제기한 집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권력 있는 놈 치고 불안하지 않는 놈 단 한 놈도 없습니다. 히틀러라는 놈은 얼마나 불안했고 스탈린 놈은 얼마나 불안했으면 비밀 경찰이 그렇게 강합니까? 카스트로 같이 별로 악당직도 못 해먹는데도 그 조그만 나라 가지고 그렇게 벌벌 떨고 누이 동생 다 원수지고 동지들 다 원수지고 카스트로는 그렇게 악당이 아닌데도 그 모양이야. 레닌보다도 카스트로가 덜 폭력적일 텐데 미국 코미테부터 있다 보니까 스탈린 때문에 인상을 버려서 그렇지 우리아노프라는 그 레닌이라는 사람은 그 형용톡이니까 쉬워요. 그런데도 정치국은 하나도 지 마음대로 안 갈았어요. 갈구고 시원통하는 것도 그냥 판베릴까봐 놔둡니다. 트로츠키가 똑똑한 자고 애를 많이 먹이는데도 전혀 그렇게 압박가하지 않습니다. 이 스탈린 이 자식이 그걸 내쫓았으면 내쫓았지. 고니가 레닌만 못하니까 내쫓고 그걸 또 쫓아가서 도끼로 찍어 죽입니다. 그거 찍어 죽이니까 스탈린이 완벽한 썩어가는 그냥 독재가 돼서 막시즘이 완전히 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개떡 같은 거짓말이다. 막시즘이 거짓말인 걸 크게 입증한 놈이 스탈린이야. 히틀러가 그 짓을 해가지고 망하고 죽는 꼬라이까지 보고도 그 짓을 했어요. 모두가 그랬어요. 혼액하든 뭐든. 좀 나았다는 놈들도. 그리고 카스트로까지 저게 늙어서 그래도 오바마 덕에 저건 오바마 덕이라고 봐야 됩니다. 드디어 해결이 그래도 해놓고 가니 다행인데 아무 까닭 없이 참 미국 놈이 그 코미테 붙어서 세계 바라가 소련말 그만 듣자고 그걸 들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권위에 그냥 마구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개발한 보리비아 가서 죽고 코미테에서 그 꼬라지 하고 그러니까 자기 옳다는 생각 때문에 국량이 모자라는 거지. 카스트로도 국량이 모자라가지고 결국 저 꼴로밖에 못 가지. 또 미국에 미친놈들 세비는데 그 수국 꼴통 새끼들이 또 놔둡니까? 그걸 어떻게든 깨놓지. 그만 짓을 다 하긴 하지. 그래도 또 할 길을 찾았어야 되는데 모택도이 같은 놈도 그 늙어 빠져가지고 그 독재에서 지 친구 다 죽이고 동지 다 죽이고 죽은 놈만 존경하고
주둥파리로는 다 하고 전부 무서운 폭력 정치에서 강철이라는 년이 또 마저 그 권력을 입증까지 했지. 결국. 욕질 잘해서 이거 미안합니다. 이게 정말 제 얘기는 잊어버리시고 여러분 스스로 현명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책임하에 우리 모두가 늘 내 삶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학교도 취직도 뽑히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왜 그따위 부잣집 무슨 못해가지고 안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런데 진학과 때려치운 그 김한기 목수는 그 노동한 덕에 목수가 해가지고 자기 아이들이 둘인가 있는데도 장애 아이들 머리도 좀 모자라고 손발도 시원찮은 아이 넷인가 다섯을 데려다 집에 아이 천지야 와글와글 그러고 사는데 다 입양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한평생을 노동벌 그렇게 하면서도 노동벌이 해가지고 학교를 만들 만큼 농사학교 집짓는 학교 여러분들이 다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다 그게 실제로 가능합니다. 노동만 가지고 가능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좀 더 뛰어나게 노력은 했죠. 건강도 그래서 건강해졌고 원래 별로 건강한 사람이 못 되는데 노동을 통해서 건강해졌고 노동을 통해서 지혜로워졌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집도 3층짜리인데 엉터리 그냥 현대식 엉터리 3층짜리인데 밑에는 남새 놔주고 가게 주고 길에 붙어 있는데 옥상이 자기 집인데 옥상이 바로 산 비탈 싼 땅을 샀어. 노동양이 또 오죽한 땅 샀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집 앞이 산이야. 조그마한 집 마당이 산이야 바로. 집은 넉넉해. 그렇게 애들 7시 8 다 데리고 넉넉하고 부인이 마침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니까 목수는 전국을 벌어먹으려면 뛰어돌아다니니까 남편 없이 살아야 되니까 아주 따스러운 집이야. 서로 두 내가 잘 만났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정말 유명하고 훌륭하면은 행복하다는 생각은 그건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행복이 의무라는 생각으로 바뀐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부부 동지를 깔아뭉개고 공천되는 이 제도가 연극 배역 받듯이 될까? 연극 배역은 각자 맞는 배역을 맞지 악혐 잘한다고 해서 꼭 맞지는 않거든. 돈벌이가 되고 이 방송이라는 게 무서워가지고 매체라는 게 무서워서 영화가 히트를 하고 나면 주인공이 폭력적으로 됩니다. 감독이 폭력적으로 됩니다. 제작자가 폭력적으로 됩니다. 그것도 권력화돼 해가지고. 물론 그 세계에도 언제든지 우리가 민중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걸로 갑니다만은 그래도 공천받듯이가 아니고 배역 맞듯이 그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일거리가 되게. 그것도 수지 안 맞는 연극일수록 낫고 영화판이라면 배역이 이제 또 심각해져. 돈벌이가 달라지고 마구 달라져. 어떻게 하면 이런 구체적인 실제에 가서 강론에 가서 우리들이 이기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까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제가 댕기는 건 정말 연대하기 바라고 공동체 생활하기 바라는 이런 공동체에서 날 뭐하러 오게 하겠어요. 하고 나니 또 야가 빠지게 자꾸 생기거든. 어떻게 해야 야가 빠지는 것이 없을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생명체 자체가 보면요 갈등적이고 그런 데서 자꾸 진화를 하는데 군집이란 생물체 식물들이 살고 다 한 거 보면 군집으로 살거든. 군집으로. 근데 군집 자체는 타 생물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거든. 그러면 세상을 경쟁으로만 보고 배타로만 가리키는데 진화로만 아닙니다. 이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는 경쟁 관계가 결국 전체의 협조적인 화합적인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족속이 있어서 잡아먹는 건 잡아먹고 거름되고 하면서 자기네끼리는 함께 공동체라야만 살기 때문에 군집으로 사는 거고 각각의 생물이 다 자기 유리한 군집으로 조화롭게 다 흩어져서 것 같지만 함께 인간 전체가 나라는 의식이 강하지만 우리야말로 공동체로밖에는 못 사는 사람이야. 한순간도 우리는 1초만도 못한 억만 분의 1초도 우리는 서로 안 돌봐주고는 못 살아요. 서가모니가 길바닥에서 낳다가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그 어머니 덕에 태어났고 그래도 그 어머니 그럼 돌아가신 것이 자기가 수도해서
부처님이 되는 구세주가 되는 길까지 가는 그 역할을 했고 사람이 이게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 어머님의 그런 죽음이 없어도 굳이 뭐 크샤트리아 장 아들쯤 되는 놈이 그런 고행을 했겠어요. 포기하고 잘못됐다고 해서 벗어났지만 7년을 고행을 하면서까지 그런 절망 속에서 늘 자기를 절망의 구대에 몰아넣고 그런 무서운 비극적인 비관적인 사태 앞에 인간은 진짜로 분발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찰나찰나 분발할까? 분발하지 않고는 지혜도 없습니다. 근데 분발하다 보면 잘못하면 약아져요. 묘하게 이게 약아진다는 게 이기적인 분발이 될 수가 여전히 있다 이 말입니다. 이기가 절대로 자기한테 이롭지 않은데 오죽하면 이란 말조차도 부정적인 단어로 맹자는 씁니까? 이란 말은 아주 부정적인 말로 써. 하도 그 이라는 것이 부정적이어서 아예 이는 몹쓸 부정적인 단어야. 우린 현대에 와서는 자본주의가 되니까 이란 말이 부정적인 말로는 도저히 쓰일 수가 없지만 그만큼 이인 것 같은 것이 해일 때가 많습니다. 칼날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찔리면 죽습니다. 물이 얼마나 필요해? 물 없으면 만물이 못 사는데 물에 빠지면 다 죽습니다. 물이 가면은 불도 꺼집니다. 또 불은 얼마나 없으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 불에 다 죽어. 지진 나고 화산 나고 다 안 돼. 공기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도 그덕에 우리는 살아있는 건데 조금만 우리가 나, 우리 식구, 우리 친구, 우리 동네, 우리나라, 세상, 아세아, 인류, 생물, 지구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드디어 오늘도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이거 완전히 위기 아닙니까? 많은 영화, 많은 작가들이, 과학소설 작가들이 이미 인류는 지구를 망치는 데서 돌아설 기에 넘어섰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경고로서는 그런 말이 되지만 아무리 늦었더라도 또 할 건 해야 됩니다. 조선조가 아무리 썩어서 망했더라도 또 할 건 해야 됐듯이 썩은 나라를 세우자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일본 사람들이 침략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거짓해가지고 2차 대전에 그렇게 죽게 만드는 걸 아직도 일본 사람들이 못 깨닫고 있는데 여전히 침략했던 놈들이 이겨서 휘두르고 있는 형상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몽골 때도 그때도 8기밖에 없는 나라를 그래서 청나라도 당연히 8기밖에 없어. 소문이 이 악한 인간이 서양 거 좀 배웠다고 소수민족을 깔아뭉개려고 청족이 한족이라는 개념보다 적은 걸 이용해서 모욕적인 단어 소수민족이라는 단어 제민족, 제다민족 똑같은 말인데 중립적인 그런 말을 안 쓰고 소수민족이라고 깔아뭉개는 말을 쓰면서 자기 정체성 이런 놈이 한족이지 세상에 한족이 없습니다. 한족이라는 민족은 없습니다. 인종도 없습니다. 한족이라는 이나 중국족이라는 민족이라는 그런 말 없습니다. 미국 민족이라는 족속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기 정체성 일본 미국 사람이고 미국 민족이야. 자기 정체성 모르면 슬라브고 러시아 사람이야. 인도 사람? 인도 사람이라는 그런 인도 민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민족 개념이 근대 와서도 그런 개념은 없는데 손문희가 1911년에 소수민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청족을 깨부십니다. 청나라 숫자가 적으니까 그것이 드디어 49년에 모택동의 통일을 통해서 만주족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대민족 그 큰 왕국을 이루었던 청나라 민족이 멸망하는 꼬라지를 보고도 우리는 고로부터 1년 후에 동족상잔을 시작합니다. 49년 전에는 팔기인으로 만주족이라는 걸 책이나 화가나 다 신문이나 그가 만인이라는 걸 다 팔기에 속해서 밝혔습니다. 사람은. 존중하라고. 중국인 한인만이 아니라 팔기에 속하는 소수민족이 아니고 우린 제민족이라고 그래서 그 일부러 그 민족을 자랑스럽게 표기를 했는데 49년부터 금지시킵니다. 아예. 그리고 만주어를 자기 언어로 사용하고 사는 사람
이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만주어의 세계적 권위자도 우리나라 언어학과의 성문가하는 내 또래보다 조금 젊은 거가 봐요. 그 사람이 가장 세계적인 권위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하고 같은 족속이다 보니까 우리들이 그 말을 아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만주인들이 관리를 할 때에 쓰는 말이 오늘날의 중국어의 표준어입니다. 만다린이라고 하고 보통화라고 하고 한어라고 하는 그거 북경말이 아닙니다. 중국어의 표준어는 만주 관리가 하는 말. 그래서 동삼성 중국 만주 쪽의 세계성으로 가면 중국어 표준어를 제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도 전부 다 표준어를 쓰니까. 북경 사람은 실제로는 표준어가 아니고 북경 사투리를 쓰고 오만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는 왜 이래 어렵습니다. 중국말을 온전하게 배우려면 동삼성 쪽으로 가면 삼계성에서는 다 중국어 표준을 합니다. 이런 쉬운 정보는 얼마든지 여러분 스스로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기억하는 지식은 거진 맥을 못 쓸 겁니다. 상상력과 가난과 곤란과 궁핍에서 오는 그런 의지가 강한 교육, 몸을 쓰기를 즐거워하는 성향, 이런 것들이 남과 함께하기 좋아하는 성향, 이런 교육이 아마 힘을 쓰고 발휘하고 행복의 의무를 다하기도 좋을 겁니다. 오늘은 내가 말하다 보니까 너무 똑똑한 말이 되는데 유태화 교수가 오니까 유식하게 말하려고 자꾸 이렇게 되나 봐요. 유 교수님 조금 앞으로 같이 나오셔서 얘기합시다. 예? 물으면 나보다는 전향만이 가르칠 말이나 할 말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예.